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속보 부처님 오신 날 비도 함께 온다. 5월 마지막 연휴 먹구름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먹구름도 함께 온다고 합니다. 5월 어린이날 연휴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번 연휴도 비 소식이 있어갖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온이 높고 습도를 품은 기압고래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27일 토요일에도 부분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심지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초강력 태풍 마와르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으로 비껴가는 중에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 것 같은데 우려가 되네요. 아무튼 연휴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 나가기 애매하시면 배텐 몰아듣기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영화 무간도. 예, 최고의 또 홍콩 누아르 영화죠. 이걸로 토크를 짜낼 거니까 액션 누아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생방송은 고릴라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액션 모험 장르를 좋아하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보통 덕후기질은 좀 숨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종범 작가는 뭐 대놓고 이것을 이제 저는 난 덕후다. 만방이 알리죠. 예. 뭐 하나에 꽂혔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영업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 혼자 즐거울 수 없다. 이거 너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추라이 하는 게. 근데 예.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같은 반에 이런 친구가 있다? 네. 축복받은 겁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최신 정보, 맞아요. 굉장히 꿀 정보들을 미리 얼리 어댑터로 가져와서 뿌려줘요. 주변에 그런 분 있으셨어요? 있었죠. 아니, 본인이 그런 저는 타입이에요?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저는 그렇게 얼리 어댑터 쪽은 아니고 이제 약간 소비를 하는 네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어폰 꽂아주거나 앞에 이렇게 만화책 들이밀어주거나 이런 종류의 친구였기 때문에 예. 주변에 많이들 이렇게 문익점 짓을 했죠. 예, 최신 미제 수입상이라고 하시면 양덕이라고 하시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그 말죽거리 잔혹사 햄버거라고 하시면 있고 아, 제가 약간 그거죠. 예.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금전적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는 반 친구도 있긴 했죠. 저는 주로 이제 그림 그려주고 이게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했지만 이런 신문물, 컨텐츠 이런 거 소개해준 걸로 이렇게 돈을 벌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요즘 덕질하는 최근에 모험 게임 젤다의 땡땡, 모험 그렇죠. 만화 장송의 프리땡 네네네. 이런 모험 장르에 빠지셨다고? 아, 진짜 오랜만에 모험을 떠나는 기분을 만끽하게 해주는 대작 게임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예.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그 하이땡 왕국에 지금 가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정도입니까 지금?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은 뭐 대세예요? 대세입니다. 대세고 그 땡튜브 같은 거 보셔도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즐기는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자기만의 방식 거의 과학상자이기 때문에 100명이 플레이하면 100명이 다른 걸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만에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럼 게임 방송 스트리밍을 좀 하시지 그러세요? 한번 그 게임은 한 번 잡으면 한 달 내내 그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약간 또 본업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틈틈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송의 프리랜은 이거는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인데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 여행을 떠나는 설렘을 주는 걸작 만화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완결됐습니까? 안 됐죠.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은 아니에요. 10몇 권까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중견 만화입니다. 자, 이종문 작가 앞으로 온 문자 1220님. 작가님 보면 옛날 영화, 요즘 영화 다 즐기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영화의 전성시대는 언제였나요? 제일 재미있게 본 영화 딱 한 개만 추천해 주세요. 영화 전성시대 대장님은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으로만 놓고 우리나라요? 한국 영화 전성시대. 한국 영화 전성시대는 당연히 2000년대 저도-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가 그렇죠. 나왔던 시대가 그렇죠. 최고점이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고 예. 있고요.
전 세계 영화의 전성기는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 영화의 전성기는 뭐 당연히 hollywood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전성 시대는 대부가 나왔던 오. 그때쯤이 아닐까. 코폴라 시대. 그죠? 코폴라 시대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튜디오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데 이제 코폴라처럼 뭔가 예술과 네. 감독과 작가주의의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네네. 프로듀서의 힘이 또 강해지고 뭐 이런 걸로 넘어가던 시대. 우리가 다뤘던 우리 그 위플래시의 데미안 샤젤 감독이 만들었던 바빌론 이게 조망했던 때가 한 70년대, 80년대 요때 스튜디오잖아요. 그때가 예. 전성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저는 인셉션 고릅니다. 인셉션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영화더라고요. 몰랐는데. 2010년대.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 영화는 뭐 시대에 따라서 다 걸작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얼마 전에 네. 대부를 만든 그 비하인드 스토리의 드라마를 봤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오퍼. 예, 그 오퍼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네네네네. 그 위플래시에 나온 주인공. 네, 그렇죠. 예, 그분이 또 거기서 주인공인데. 맞아요. 제가 이제 대부라는 영화 시리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한 40번 이상 봤거든요. 명작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를 보면서 네.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하나에 깊게 빠진 사람들은 뭐 메이킹도 좋아하고 뒷얘기도 좋아하고 즐길 거리가 아주 많아가지고요. 씹고 뜯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큐가 아니라 또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고. 그렇죠.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영화 한 편을 선정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명장면도 명대사도 OST도 있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2003년에 국내 개봉한 홍콩 느와르 영화 무간도입니다. 이게 20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복습을 했는데 화질에서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옛날 영화구나. 홍콩 느와르 영화의 대표 배우라고 하면 여러분 양조위, 유덕화, 증지위 다 아시는 배우입니다. 예. 가끔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도 얼굴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이죠. 자,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원래의 신분은 삼합회 조직원이지만 경찰이 돼서 스파이가 된 유건명, 유덕화입니다. 예. 그 반대로 원래는 경찰인데 비밀 요원으로 발탁돼가지고 범죄 조직에 잠입한 스파이 진영인, 이쪽이 양조위죠. 이 둘은 어느 날 삼합회 보스인 증지위를 잡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 중에 서로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조직에 숨어든 상대 쪽 스파이가 누구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숨막히게 서로를 추적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반대의 입장의 두 명이 이제 다루는 얘기죠. 네네. 한 명은 경찰인데 이제 조직 폭력배 안에 잠입했고 한 명은 폭력배인데 경찰에 잠입을 했죠.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채팅창의 배형에게는 삼합과 회로 나눠질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네요. 뭐 약간 청취자분들도 그 센스가 거의 엄청납니다. 맛있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언더커버의 어떤 원조격이죠. 그렇죠. 이걸 보고 디파티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를 미국식으로 한 거고. 맞습니다. 또 신세계도 사실 한국식으로 그렇죠. 한 거고. 사실 그 디파티드 말씀하셨는데 2006년 영화거든요. 네. 할리우드에서 마틴 스콜세이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거장이 디파티드로 만들었는데 리메이크를 한 영화죠. 네.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진영인 역할, 그러니까 양조위죠. 맷 데이먼이 유덕화 역할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편집상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각색 작품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아카데미상 줘도 되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마틴 스콜세지잖아. 약간 평생 공로상 쪼로 주자 이런 느낌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각색장마저도 아카데미를 받을 정도로 명작이었다는 얘기죠. 되게 현명하게 네. 그 보스턴 그 지역의 실제 그 문화, 네네네. 실제 그쪽 조직들 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델로 해가지고 미국인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게 리메이크를 해서 높은 그렇죠.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보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현지화를 너무 잘하는 네. 바람에 그렇죠. 사실 이 영화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보면 중국이냐 영국이냐 이 사이에 껴있는 게 홍콩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됐지만 그 당시에 나온 홍콩 영화들이 난 어느 쪽 사람이야 라는 걸 헷갈리는 건 정체성을 다룬 영화가 되게 많기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홍콩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영화의 어떤 감성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일단 이건 무간도 트릴로지라고 불리는 세 작품인데 오늘은 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장님은 투 제일 좋아하신다면서요? 이게 아까 대부 얘기도 했지만 이제 대부라는 게 트릴로지에서
원과 투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걸작이냐. 네네네. 근데 예전에 이제 특히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투가 오히려 예술성에서는 앞선다. 네네. 이런 평가들이 좀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중들은 그래도 이 돈 콜리오네, 그렇죠. 예, 비토 콜리오네, 말론 브란도가 나오는 원이 그래도 이게 확실히 먹어주지 않나. 약간 이미지가. 그리고 원이 보통 약간 좀 유리한 게 예. 처음 나왔던 충격을 자기의 그 당시 시절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투가 낫지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의 어떤 감상자들은 원의 강렬함을 강렬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무간도도 비슷합니다. 근데 무간도도 진짜 그래요. 네, 원이랑 딱 투가 둘 다 걸작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원이 이제 뭐 양조위와 유덕화가 있기 때문에 그 강렬한 대비, 대결 구도 이런 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간도는 투를 훨씬 자주 다시 봤어요. 네네네네. 예. 대부는 저는 원 쪽인데 그죠. 무간도는 투 쪽입니다. 특히 유관명의 그 유덕화 배우 유관명의 뒷얘기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얘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투스를 보시는 게 좋은데 예. 전 개인적으로는 증지휘 배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천밀밀에서 나왔던 그 역할도 되게 좋아하고 등에다 이렇게 미키마우스 딱 해가지고 나온 예. 그러니까 증지휘 배우가 하는 모든 역할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요 시리즈는요. 이 무간도 트릴로지 세계 전편에 각본하고 연출에 참여한 감독이 맥조위입니다. 맥조위. 근데 이 맥조위 감독이 어린 시절에 경찰이었던 아버지하고 같이 경찰 가족이 거주하는 공동 아파트에서 살았대요. 거기서 경험했던 걸 토대로 무간도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느와르는 이제 끝났지. 느와르는 이제 과거의 추억이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쯤에 이게 다시 예. 부활해라 느와르, 홍콩 느와르 다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아직도 홍콩 내외에 있는 홍콩 영화 역대 흥행 중에 한 9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홍콩 영화가 사실 저희 이종훈 작가나 저희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죠? 그리고 그보다 더 전, 지금 80년대나 70년대 이때 이제 무술 영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느와르, 네. 뭐 영웅본색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다가 네네. 확 떨어졌죠 갑자기. 확 떨어졌죠. 너무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엄청 많았죠.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제목만 얘기하라 그러면 한 몇십 개 줄줄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결국 사라졌는데 그 뒤에 오랜만에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야 이게 뭐냐 싶었던 느낌이 확 나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뭔가 홍콩 영화 포스터만 봐도 이제는 질리는 느낌, 도식화된 느낌, 아, 맞아요. 뻔한 배우, 뻔한 이제 한국 영화도 이제 절대 이제 그렇게 돼서 안 되는 네네네. 느낌이죠. 그죠. 예, 처음에는 하고 K 컨텐츠 있는데 도식화된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막 되면은 이제 몇 년 동안 못 그렇죠. 태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아세요? 이 무간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았던 게 여기에는 몇 가지가 없다. 느와르 우리가 느와르에 질렸던 몇 가지가 없다. 선글라스 안 나오는 느와르 오랜만이다. 롱코트 안 나온다. 그리고 권총은 한 자루만 쓴다. 두 자루 안 된다. 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쌍권총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삼무 무간도다 그런 게 예. 있었어요. 네. 자 아무튼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무간도의 명장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SJK028480님께서 무간도 뜻이 불교의 무간지옥을 뜻하더라고요. 영화 시작부터 삼화회 보스 한침이 조직원들을 경찰학교로 보내는데요. 이때부터 무간지옥이 시작된 걸까요? 재밌는 게 영화에 나온 출연자 배우분 대부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덕화, 양조위, 증지위 이 메인 세 명이 대표적인 불교인이고요. 의외로 예외적으로 드물게 기독교 신자가 메리 역할, 그 유덕화의 약혼 여인 메리 역할의 정소문 배우 이렇게 약간 재밌는 배경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신자시고. 그렇습니다. 무간지옥. 무간지옥. 이거 신과 함께 우리 주펄 작가님의 신과 함께 보신 분들은 무간지옥이라는 건 아시지 않나 싶어요. 네네. 무간지옥이라고 개봉했으면 왠지 지금 같은 맛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킹 받을 수 있죠. 네 글자로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사실 무간도는 무간지옥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실제 있는 용어입니다. 무간도를 지나서 무간지옥에 간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유덕화의 유건명이 이 영화 내내 몇 번의 선택을 해요. 중요한 선택을 한 2번에서 3번 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무간도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느낌이다라는 식으로 발상을 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KBS에서 SBS로 언더커버로 보낸 스파이가 배성재 아니냐? 18년 동안. 18년 동안. 15년 동안. 그 진대면 이미 약간 이적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렇죠.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아 이거 묘하게 섞였는데요. 예.
자, 다음은요. 참참참님께서 경찰 학교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조직원으로 잠입하는 젊은 진영인과 경찰 학교에서 착실히 경찰 수업 받는 젊은 유건명 그리고 유건명은 대외적으로 경찰 학교에서 쫓겨나는 진영인을 보면서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바로 잡았어야 했어요. 그러면 무관도가 안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줄 평 몇 가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탈락한 후보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돌아가고 싶은 사람하고 네. 탈출하고 싶은 사람의 새해 놓인 지옥이다 이거는. 정확히 그 둘의 대비가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그 진영인 역과 유건명 역의 그 네. 뭐 아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청년 청년이요. 시절의 역할을 배우들도 너무 잘해가지고 잘생겼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유덕화 배우의 청년 역할은 실제로 얼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양조위 배우는 약간 얼굴이 좀 약간 안 맞는 느낌은 있었는데 네네. 실제 연기력은 되게 좋은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미엘 한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아, 요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스피커 가게에서 만나는 장면을 좋아합니다. 가게에서 피유망적시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유롭게 한 대를 보냈는데요. 네네. 두 사람이 뒤에 얽힐 걸 알고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울립니다. 잊혀진 시간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잊혀진 시간들. 요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보실 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구나. 그리고 두 사람의 시간이 잊혀지고 있구나. 경찰이었던 시간, 조직폭력배였던 시간이 잊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까지 막 명장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약간 너무 대비되는 모습을 우연이라고 해가지고 스피커 가게에서 이렇게 막 해서 감성적으로 네네네. 간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 지금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렇죠, 너무 그럴 수 영화적 허용 그럴 수 있죠, 같은 그럴 수 있죠. 느낌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약간 이제 그 대장님 같은 경우도 논리적으로 맞아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좀 자연스러워야 관객이 되는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에 제가 이제 뭔가 투보다 조금 덜 와닿는 느낌은 네. 너무 밸런스를 딱 맞춰가지고 네. 예, 대비되는 정합적이죠. 네. 투는 원은 좀 정서적이에요. 그렇죠. 예, 감정으로 가죠. 예, 그냥. 예. 투가 조금 더 저딴 게 무슨 F냐고 하시면 있고 아니 뭐 F랑 무슨 상관이야. 자, 아무튼 이 장면에서는 근데 이제 배우들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저 두 명이 부딪히는데 에너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약간 또 깁스를 하고 오죠 양조위 배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책음의 파유망적 시광 잊혀진 시간들 노래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이정범 작가와 함께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찐해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무간도 1편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범 작가가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명장면 소개해 네. 주시죠. 황혜영님께서 예. 태국과의 마약 거래에 실패한 한침과 마약 거래 현장 급습에 실패한 황 국장이 경찰서에서 대립을 합니다. 황 국장이 떠나려는 한침에게 악수를 권하자 한침이 나는 시차랑 악수 안 한다라고 하는데 무간도의 최고 명대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여기 또 대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먹는 장면이 있는 곳이죠. 한침이 또 잘 먹어요. 잘 먹죠. 예. 한 7첩 반상 정도로 한 7개 정도를 이렇게 벼려놓고 먹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약간 녹색 그 채소가 많아 보여가지고 좀 그랬지만 아무튼 맛있게 먹다가 그걸 이렇게 확 손을 밀어버리죠. 예. 보면은 이 자켓 예. 소매가 다 젖어 있어요. 그 음식들이 좀 젖은 음식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죠. 사실 요 대사 실제로 정확히 번역을 한 걸 찾아보니까 나는 시차랑 악수 안 한다라기보다는 시차랑 악수하는 사람도 있냐? 라는 말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약간 한국의 그 서비스되고 있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번역이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의 두 배우가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고 한침이 어쨌든 굉장히 통통한 그 마피아 그 이쪽 사마페 보스인데 그죠. 1편에서는 이제 황 국장과 대립하는 네. 최종 빌런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편으로 가면은 또 이 어떤 비기닝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아예 먹방으로 시작해요. 아 그렇죠. 맛있게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무간도 2는 일단 음식 시켜놓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바로 군침 돌거든요. 술을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명확히 밝혀졌네요. 아니 근데 원도 먹방이 괜찮고. 네네. 예.
자, 다음 채팅창에 돼지랑 사진 찍는 사람도 있냐? 차단해드리고요. 예, 다음요. 네. 제로사이다님께서 배성재 주연의 무겁도 만들어보자. 무겁도 좋다 무겁도. 지금은 타격감이 없죠. 그렇죠. 예. 오야 굉장한 반응인데요. 무간 굉장한 부패 반응. 지옥. 예, 다음은요. 제로사이다님께서 유건명이 이사를 가는데 번듯한 집에 소설가 아내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뤘더라고요. 반대로 진영이는 조직원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지고 불면의 나날을 보내는 걸 보고 현타가 좀 왔습니다. 대비되는 거죠, 이게 또.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힘들게 살죠. 진영인 양조위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 약간 원만 보신 분들은 진영인의 전 애인 뭐 이런 거에 대해 백스토리를 잘 몰라서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장면들도 몇 개 있는데 예. 2, 3를 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자, 어쨌든 양조위는 뭔가 외로운 느낌일 때 그 심금을 울리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 더 심금 울리고 유덕화 배우는 뭔가 외로울 것 같지 않은 예,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포스가. 일단 뭐 어디서든 잘 나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우수에 젖은 얼굴은 양조위 쪽이죠. 그렇죠. 네네네. 예. 양조위 배우와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그때가 제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밤의 TV연에 리포터 하던 시절에 네네. 아마 중국 베이징 가가지고 현지 인터뷰를 한 거였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네. 안 나요. 근데 양조위 배우랑 비 씨랑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비 씨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현지니까 네. 경호원들이 Rain is coming, rain is coming. 막 그래요. 처음에는 rain is coming. 비. 그리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네, rain is coming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온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조위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앉아서 하는데 네네네. 이게 쳐다보는 눈빛의 그 눈동자의 깊이가 네. 와 남자가 봐도 그 너무 아름다운 눈동자인 거예요. 너무 부럽네요.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화면을 통해서 느껴질 정도의 눈빛이면 실제로 만나면 정말 쓰러진다고. 와, 카메라를 통하면 한참 너프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눈빛이라는 네. 게. 통역이 있는 인터뷰인데 네. 이제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한국말로 그분을 보면서 얘기를 질문을 던지는 그분은 해야죠.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제 말을 경청하는 그 진지한 눈빛. 와 너무 좋다.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양조위 배우.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부 리그님께서 진영인이 다니는 정신과 의사분 이 박사라고 나오죠. 너무 예뻐서 보고 놀랐어요. 진영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주로 당신 꿈을 꾼다라면서 플러팅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하는데 연인도 아니고 예쁘다고 그걸 말해주면 어떡합니까? 자, 여기에서 요 배우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은 진혜린 배우예요. 네네. 천후일님이라고 하고 켈리 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네네. 실제로 이 진혜린 배우의 팬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도.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조금 비중이 낮지만 실제로는 음반을 엄청나게 많이 내신 가수입니다. 공연도 진짜 많이 하셨고 영화랑 드라마랑 합치면 수십 작품을 넘게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비중이 있는 배우예요. 잘 예. 모르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이제 양조위가 반복적으로 하는 대사가 소파가 편하다. 그죠. 낮잠 자려면 집에 가라 이런 얘기 듣고 플러팅을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진혜린 배우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가요? 고양이 상에 올라간 눈꼬리를 제가 보면 너무 좋아요. 뭔가 냉미녀잖아요. 냉미녀죠. 네. 냉미녀인데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면 되게 나를 챙겨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플러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맞아요. 도전하고 싶어지는. 웃을 때도 활짝 안 웃는 얼굴입니다. 네네. 입끝만 올려서 웃는 얼굴이죠. 이런 고양이 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성재형도 화면 속 눈욕이 장난 아닙니다. 네. 양조위. 이 사람 왜 눈이 없지? 그래서 찾고 그런 있던 건가? 열심히 어. 찾고 있던 그럴 수도 눈빛인가요? 있겠다. 예. 어디를 봐야 되는 거지? 다음은요. KJ와의 공하나 공들님께서 유건명이 한침에게 조직원 내 스파이를 찾으라라는 임무를 받는데요. 승진하면서 내 사과를 가죠. 근데 거기서도 경찰 내부에 숨은 스파이를 찾으라는 임무를 받잖아요. 그게 유건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건명은 점점 그 안에서 승진만을 노린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쭉쭉 올라가죠. 네네. 사실은 이 유건명이 조직 삼합회 안에서 첫 인생을 시작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경찰로 시작했더라면 굉장히 잘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꼬인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요. 모쏠빔님께서요. 조직원들이 신상 기록을 써가지고 제출하는데요. 이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침과 유건명이 영화관에서 몰래 접선하죠. 그리고 내부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한침을 미행하던 진영인이 유건명을 뒤쫓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실패합니다. 진동 모드 안 하냐? 스파이들이 말이야. 기본도 모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진영인이 이름도 못 쓰냐 그러면서 막 면박을 주면서 동료 삼합회 조직원한테 서류봉투에다가 글자를 써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이제 한문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네. 실제로 제대로 된 글자를 써주다가 지우죠. 그쵸. 이게 삼합회 조직원들의 교육 수준이 낮다는 걸 자기가 깜빡하고 있다가 아이고 나도 이 정체를 숨겨야 되니까 실수한 척 잘못 씁니다 또. 그렇죠. 그런 식의 뒷얘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볼펜으로 다시 찍찍찍찍 그어가지고 네네. 예, 뭔가 다시 쓰고 막 이러면서 보면 되게 치밀하게 만든 영화라는 게 이런 자잘한 지나가는 장면들을 다 하나씩 회수해가지고 영화에 녹여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각본 잘 쓰는 사람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좀 감탄했습니다. 약간 실수한 척하는 네, 그죠, 그 장면 그죠. 네. 디테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요. 다음은 오유정님께서요. 아강이 죽던 장면이 명장면이죠. 예. 진영인이 첩자인 걸 알았지만 한침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 1편 다음에 2편이 그 약간 1편의 다음 그죠. 시퀄과 프리퀄이 약간 같이 그렇죠,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간도는 1편 다음이 프리퀄에 네네네. 해당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전 이야기.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진영인도 네. 이 프리퀄을 보면 아강을 굉장히 챙겨주고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찰이지만 여기에서 관계를 맺은 이 삼합회 애들 하고도 형제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갈등으로 이어지는데 네. 거기에 아강이 좋은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보신 분들은 이 아강에 죽는 장면이 굉장히 예. 맞아요. 난 처음에는 그래서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코를 훌쩍이고 그러길래 뭐 왜 저러지? 뭐 먹었나?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양조위는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죠. 옆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그냥 차가 이제 사고가 나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운전 이따구로 하냐 하고 봤더니만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지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배오나시님께서요. 죽은 황국장의 핸드폰을 통해 유건명과 진영인이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선으로 서로의 정체를 밝히고 한침을 잡기 위해 협력하죠. 마지막에 지하주차장에서 유건명이 한침을 총으로 쐈을 때는 경찰로 남기로 했구나 싶어서 내심 좋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건명의 절반만을 본 감상이죠. 그렇죠. 이제 빛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선한 쪽을 택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얻어온 것들을 잃기 싫고 잃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내가 버리겠다. 무조건 나는 이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택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느낌.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한침의 최후가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그 유관명하고 한침의 과거가 투에서 그래도 원보다는 나오잖아요. 네. 충분히 아주 깊게 거의 뭐 유사 아빠 아들처럼 깊게 연결되진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뒤통수를 치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황국장과 이 양조위는 정말로 끈끈하게 이어지는 장면들을 많이 좀 준단 말이죠. 그쵸.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네. 자, 다음은요. 진상손님 임진상님입니다. 진영인이 사랑하는 정신과 의사는 진영인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고 유건명이 사랑하는 아내 메리는 유건명이 선한 경찰이 아니라 삼합회 첩자라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참 묘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엇갈리죠. 이것도 대비되는 장면이죠. 네. 이 부분 마지막 장면에 이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요 지점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양조위가 무조건 지는 게임인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반격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아 유건명도 잃을 게 있었지. 바로 메리와의 어떤 연인 관계, 뭐 어떻게든 만들어왔던 어떤 행복한 가정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균열낼 수 있었구나. 이런 식의 어떤 반격의 신호탄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오디오 또 그쵸. 저장돼 있는 거 CD 그걸 CD를 통해 가지고 결국 메리가 내 남자가 그렇죠. 이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스파이구나. 지금 엄청난 고뇌에 그쵸. 빠지게 되고. 이 장면을 먼저 썼을 거예요. 각본을 네. 쓸 때. 그래야지 이 앞에서 통화를 할 때 내 걱정은 안 하지. 유경장이라고 딱 정확히 유덕화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장면, 이 메리가 이 CD를 들을 장면, 이 장면을 먼저 쓴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대사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야기를 쓰는 분 작가들은 이렇게 거꾸로 씁니다. 뒤에부터 네네. 씁니다. 뒤부터. 자, 그리고요. 자, 햇비동님께서요.
진영인이 죽어서야 경찰로 인정받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장에서 경찰로서 격려하는 유건명까지. 무간지옥에 빠진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데 착하게 살고 싶었던 착한 경찰로 남고 싶었던 유건명은 무간지옥에 빠진 걸까요? 참고로 여러분 중국판 무간도에서는요. 네. 유덕화역의 유건명이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바로 그냥 체포됩니다. 아 그래요? 중국판에서는 권선징악이 국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건명이 결국은 최후의 승자처럼 보이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콩판과 중국판은 엔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엔딩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열린 느낌이고. 그죠. 저는 더 궁금한 게 이제 메리는 어떻게 됐을까? 메리, 음. 메리. 그러게요. 메리. 소설 뭐 잘 팔아서 뭐 인쇄 받고 살고 있겠죠. 유덕화가 혹시 메리까지? 저도 그거를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 처음 봤을 때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정말 선 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간도 진영인과 유건명의 눈치 싸움 명장면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종범 작가 후보 소개해 주시죠.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 한침과 태국 조직원이 마약 거래할 때 진영인과 유건명이 서로 정보를 빼돌리는 장면. 이 명장면이죠. 내용은요. 마약 거래를 하는 삼합회를 도우려는 유건명은 도청 주파수를 보스 한침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고 네네. 진영이는 경찰에게 모스부호로 삼합회의 정보를 계속 빼돌리고 경찰과 삼합회에 쫓고 쫓기는 심리전 정보전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네네. 찬성 의견은요. 이 장면을 통해 경찰과 삼합회 모두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이게 긴장감이 엄청나죠. 엄청났어요. 예. 조직원 진영인 경찰 유건명의 모습만 보다가 두 사람의 실체를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둘 다 똑똑하고 멋있더라고요. 네. 반대 의견은요. 진영인과 유건명은 눈치 싸움 잘하는 것 같은데 양쪽 보스들이 너무 티나게 하는 것 같아요. 언더커버가 있는 거 들키면 어떡합니까? 요 장면에서 사실은 그 황국장이 뒷짐을 지고 모스부호를 손으로 복귀하잖아요. 팔짱 끼고 하지 왜 뒷짐을 지고 해가지고 그 유건명한테 들킵니까? 예. 좀 답답했죠. 채팅창에 한침 왠지 한의사 이름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한참 놓는 분이죠. 요 장면에서 그 알고 봤더니 이 삼합회 첩자가 한 명 더 있었다라는 것에 어떤 복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임국평이라고 불리는 그 조직 그 경찰 한 명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삼합회였다라는 것이 복선이 여기서 깔리기 시작하죠. 네네. 그렇죠. 네. 여기서 딱 하나에 더 추가된 인원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신세계도 사실 그런 게 하나 또 있죠. 그죠. 다시 보면 재밌죠. 이렇게 깔아놨구나 싶은 것들.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진영인과 황국장이 옥상에서 미뢰할 때 유건명이 미행 붙이는 장면입니다. 내용. 안마를 받으러 간다고 빠져나온 진영인이 황국장과 옥상에서 몰래 접선을 하는데요. 유건명이 스파이 정체를 알아내고자 미행을 붙입니다. 요 미행이 이제 임국평이죠. 네. 찬성 의견은요. 내부 첩자 양조위죠. 양조위는 못 잡았지만 황국장을 처리하면서 삼합회의 승리로 마무리되잖아요. 삼합회 입장에서는 유건명 등에 성공한 상황인 거죠. 아강 또한 죽으면서 삼합회 내부 첩자를 잡은 것처럼 되잖아요. 어쩌면 이 눈치 싸움은 진영인의 개인의 승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상 스파이는 잡지도 못하고 황국장의 죽음으로 진영인, 유건명 모두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사실 실패한 눈치 싸움 아닌가요? 여기서 황국장이 이렇게 잡지 보면서 그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탁 마지막 순간에 잡는 손 이런 클리셰가 사실은 이 무간도 이후로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진짜 많이 나온 게 인물의 등 뒤에 있는 차로 어떤 시체가 추락하는 거. 그게 되게 흔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일종의 유행처럼 쓰인 게 무간도 때부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네, 저는 그 전부터 다 맨날 있는 걸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니다. 이게 이 교통사고 장면이나 뭐 아니면 사체가 떨어지는 장면 같이 우리가 되게 익숙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쓴 영화가 뭐냐를 파헤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무간도에서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일상적인 구도에서 주인공의 뒤쪽으로 차 위로 꽝 떨어지는 걸 처음 썼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무간도 20년 전에 여기서 나오고 그 뒤로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고 거의 뭐 액션 스릴러, 첩보 스릴러에서는 뭐 단골로 나오는 장면이 돼버린 거죠. 올드보이에서도 처음에 그 이렇게 넥타이 잡고 있던 분, 약간 네네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 네네네. 그 강아지랑 같이. 네. 그분도 그거 좀 다른 거네. 다 좀 다르죠. 왜냐면 주인공은 그것도 근데 그것도 2003년이네요. 그죠. 주인공은 우리 쪽을 보고 있고요. 주인공 뒤에 그냥 배경처럼 있는 차가 있고 거기로 떨어지게 되면 모두를 놀라게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응용이 들어간 장면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황국장이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바라면서
황국장이 약간 뭐 기지를 발휘한다고 전화 받는 척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가면서 부동산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패 조직 멤버들을 그냥 스쳐서 네. 엘리베이터 문 거의 닫힐 때 아 됐구나 했는데 네. 탁 잡죠. 아, 그죠. 황국장. 예. 자, 다음 후보 3번입니다. 진영인과 유건명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한 팀을 잡은 후에 진영인의 신분 복귀를 위해서 유건명의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둘이 대면을 합니다. 이때 진영인 또한 삼합회에서 심은 첩자가 유건명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면서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까 봤던 그 봉투에다가 글씨 쓴 것 때문에 알게 되죠. 그렇죠. 찬성 의견은요. 스피커 가게에서 만났다는 걸 두 사람이 기억하고 서로 알아보는데요. 결국 적인 걸 눈치채는 극적인 상황까지 연출돼서 흥미진진했습니다. 삼합회의 숨은 경찰 스파이는 잡고 경찰 내부에 숨은 조직원 스파이는 못 잡고 나중에 눈치채는 상황이나 심리 싸움이 재밌었어요. 반대 의견은요. 좀 허무하게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영인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궁금하시는 4분의 3, 또 분의 3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진영인이 유건명의 정체를 알게 되는 이 장면이 정확히 4분의 3 장면이고요.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둘의 대결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약간 이게 너무 또 약간 뭐랄까 네네네. 극명하게 또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여기서 너무 이 순간에 딱 두둔 하면서 네, 맞아요. 드라마틱하게 대화를 나누고 네네네. 증거를 그 봉투를 이렇게 딱딱 보고 사실 시나리오를 쓰는 입장에서 아쉬운 건 그거였어요. 예. 내가 여기서 양조위였으면 그 봉투를 다시 쓱 넣고 혼자 알고 있죠. 음. 내가 알았다는 걸 알려주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분명히 본인이 정보적으로 우위를 점한 상태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남으로 해서 다 알려주게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웠어요. 자 마지막 후보. 자, 후보 4번입니다. 진영인과 유건명의 옥상 대면 장면입니다. 진영인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찾기 위해서 유건명을 옥상으로 불러내는데요. 착하게 살고 싶다는 유건명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지만 삼합회가 심어놓은 다른 첩자로 인해서 진영인이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조직원 진영인과 경찰 유건명이 아닌 경찰 진영인과 조직원 유건명으로 만나는 순간이라 정말 좋았어요. 선해지고 싶은 유건명과 이를 봐주지 않으려는 진영인 사이에서 누굴 응원해야 될지 관객도 눈치 싸움을 하게 된달까요? 반대 의견은요. 경찰 내부 첩자가 유건명이었다는 사실도 못 밝혀내고 결국은 삼합회 스파이에게 죽고 눈치 싸움이라기에는 진영인의 완패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그쵸. 반전을 위한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때 진짜 모든 관객들이 탄식을 했죠. 네. 예. 그리고 아까 또 너무나 애정하고 봤던 진영인의 죽음 장면은 되게 덤덤하게 확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내부 첩자 한 명 더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 양조위를 처치하고 그쵸. 엔딩. 엔딩. 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 네. 엘리베이터가 이제 양조위 다리에 막 턱턱 걸려가지고 그렇죠. 계속 그때 이제 유덕화는 무슨 감정일까? 근데 그 감정이 뭔가 설명은 안 되지만 관객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 감정. 그렇죠. 예. 거기서 심지어 총까지 나에게 줘. 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또 그 네. 후배를 처치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감정. 자 광고 듣고 와서 무엇이 최고의 눈치싸움 장면인지 선정하겠습니다. 배성재 10 찐해타운 오늘 영화 무간도 1편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예, 뭐 무간도를 보신 분들도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셨던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다시 그죠. 보고 싶어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한 찐해타운이죠 사실. 예. 네. 자 다음 주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할 거거든요. 네. 삼각김밥 예. 나오는 영화. 텐스타그램에 미리 올라오는 공지를 확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희 이 영화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무섭죠. 예, 굉장히 좀 불편한. 네. 코엔 형제. 그렇죠. 예. 자, 오늘 명장면 보내주신 분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텐데, 자, 무간도 진영인과 유건명의 눈치 싸움 명장면 뭐라고 보십니까? 아 역시 아무래도 마지막에 옥상 대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옥상 대면 장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요거는 뭐 제가 보기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이게 거의 포스터급이고. 그렇죠. 예, 네. 이거 하기 위해서 영화 달려온 2시간 달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양조위 배우의 이마에 구멍 뚫리던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언더커버 상태에서 아무것도 본인의 삶을 피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생매장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답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그게 너무나 그 먹먹함. 허무해지죠. 네. 그 먹먹함이 유덕화도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동료를 쏴버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자, 그럼 그걸로 공동 선정을 해서 예. 좋습니다. 옥상 대면 장면을 선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코너 하이라이트 한 줄평이죠. 털동진의 무간도 한 줄평. 느와르 장르에 총보다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선사한 영화입니다. 의심이죠. 아, 의심이 총보다 강력하다. 그렇죠. 멋있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해되네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양 꿈꾸세요, 여러분.